지난 1월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들 회사에 잘 적응 중이신가요? 혹시 사직서를 내진 않았습니까? 온보딩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 담당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잘 적응한 경우도 많지만 어렵게 뽑은 인재가 3개월도 안 되어 조기 퇴직한 경우도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기 퇴직의 경우에는 채용 때 이야기했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거나 제대로 된 인수인계나 교육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이 없고 뚜렷한 설명 없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을 제한한 경우에 좌절감을 많이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입사 후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막상 입사했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실무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등 주로 신규 입사자가 본인의 역량을 현실에서 발휘할 수 없는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구성원들은요, 본인이 회사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고 회사가 체계적인 온보딩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초기부터 잘 만들어주고 매니저와 팀이 적응을 도와 관리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HR 입장에서도 신규 입사자의 초기 경험인 온보딩이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초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줄여서 인재 관리의 효율성과 HR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필수 프로세스라는 것에 높은 공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명확하게 확인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7%가 1년 내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446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크루트 조사에서도 기업의 10곳 중 6곳이 신입사원이 입사 후 1에서 3년 내에 조기 퇴사를 경험했으며 대상 기업의 34.5%만이 조기 퇴사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물론 인재가 떠나는 것 자체가 회사를 당장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인력 순환은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조기 이탈이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는 채용에 투입된 많은 비용과 시간뿐 아니라 기존 구성원들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종의 비효율이 누적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온보딩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요? 과거에는 입사 첫날의 환영 세션과 웰컴 키트 그리고 며칠간의 교육을 온보딩의 대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 HR에서 온보딩의 개념은 직원의 전체 생애 주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역할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환경에서는 단순히 신규 입사자의 조직 적응을 넘어서 다음과 같이 확장된 온보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프리보딩입니다. 입사 확정부터 첫 출근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 신규 입사자는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며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초기의 관계 형성과 소속감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크로스 보딩입니다. 신규 입사자뿐 아니라 부서 전환, 승진 등 내부 이동 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업무 환경이라도 역할이 바뀐다면 새롭게 부여된 미션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인 재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리보딩입니다. 육아휴직이나 해외 파견, 장기 휴가 후에 복귀하는 구성원들이 변화된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에 다시 연착륙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기존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업무 협업을 위해서도 회사가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오프보딩입니다. 떠나는 순간의 긍정적인 경험은 향후 재입사 가능성을 열어주고 외부에서 조직의 평판을 지켜주는 부메랑 인재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온보딩을 연결된 과정으로 바라보면 더욱 전략적인 인재 관리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구성원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의 온보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채용 및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직업 간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조직의 충성도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일의 의미를 중시하고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빠르게 이탈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25년 뉴스웨이와 리멤버의 공동조사에 따르면요. MZ세대의 64%가 3년 이내의 이직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에게 온보딩 과정은 이 회사가 정말 나를 성장시켜줄 곳인가를 판별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속된 업무 환경의 디지털화인데요. 하이브리드 근무가 정착되면서 신규 직원들은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 동향 지표에 따르면요. 직원들은 하루 평균 275회의 디지털 알림 방해를 받고 있으며 근로자의 80%가 업무에 몰입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온보딩은 복잡한 업무 환경 속에서 혼란을 막고 업무 및 동료와 정확하고 빠르게 연결되도록 돕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도입에 따른 필요 스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링크드인은 2030년까지 현재 필요한 직무 기술의 70%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한 가장 주목받는 역량으로는 AI 리터러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이제 동료로 합류하는 기업들이 등장함에 따라 온보딩은 단순한 적응 과정 이상으로 AI 활용 역량을 동기화하고 변화하는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가속 학습 과정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온보딩의 중요성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행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현 시대의 온보딩 목적에 맞는 현장 적용입니다. AI가 도입되고 직업관이 바뀌어가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기업들은 온보딩을 통해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또 온보딩을 어떻게 설계해야 비용의 낭비를 막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실행 가능한 온보딩 전략을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